4번이 될 거고 24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의 특징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면은 철기계요, 동기계요? 철기계. 철기계는 전압 변동률이 작죠. 2번 과부하 내량. 이 내량도 용량으로 보세요. 과부하 용량. 과부하에 그만큼 잘 버틴다는 얘기니까 과부하 용량도 내량도 커요. 그러니까 2번이 맞네. 예, 옳은 것은 2번이에요. 전기자 반작용은 철기계. 작댔죠. 그 다음에 송전선 충전 용량은 용량 얘기 나오면 다 크댔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틀렸고 맞는 건 2번밖에 없습니다. 25번 삼상 반작용 전동기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이제 뭐 리액션 모터라고도 하고 릴럭턴스 전동기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삼상 반작용 전동기가 뭐냐면 전기자 반작용을 이용해서 돌리는 동기 전동기예요. 일종의. 네, 근데 이게 어디 많이 쓰냐면 그 동기 속도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우리 저 시계 있잖아요, 시계. 시계인데 왜 이렇게 째깍째깍 이게 아니고 요새는 그 초침도 그냥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속도가 어때야 되겠어요? 일정하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 전기 시계 같은 데 들어가는 전동기. 그거가 요거예요. 반작용 전동기. 네, 이게 이제 전기자 반작용을 이용해서. 근데 동기기는 동기기인데 바깥쪽 이제 전기자 부분에 회전자계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안쪽에 이제 계자가 들어가는 회전 계자형이니까. 근데 특이한 게 요 동기 전동기는 계자 그 철심 자리는 있는데 거기에 권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철심 자체가 권선의 역할을 같이 하게 돼요. 회전자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극이 돌출된 부분만 있지 거기에 권선을 감지 않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좀 특이한 형태예요. 권선이 없고 회전자계가 그 철심에 회전자계를 유도를 시켜서 돌아가는 구조예요. 밑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뭐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역률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전기자 반작용도 뒤진 전류가 되면 얘는 전동기잖아요, 지금. 전기자 반작용이 뒤진 전류면 증자를 일으키죠. 예,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뒤진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역률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전동기의 특징은 역률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1번은. 2번, 토크도 비교적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동용 전동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기동용 전동기, 뭐 전기시계에서 기동용 뭐 쬐까내야 되는데, 뭐 그 전동기 돌리려고 기동용이 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동용 전동기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맞는 거예요. 권선이 없어요. 여자 권선 없이, 즉 계자 권선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동기 전동기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4번이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는. 그 다음에 26번. 자, 2대 삼상 동기 발전기를 동일한 부하로 병렬운전. 밑에 대응되는 기전력 사이에 60도의 위상차가 생겼대요. 그럼 병렬운전 조건 중에 위상차 있으면 동기화 전류 흐르죠. 유효 순환 전류. 자, 위상차가 있다면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된 한 상당 전력. 이건 이제 동기화 전류는 전류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 전류만큼의 전력을 상호 교환한다고 그랬죠? 그 수수 전력이라는 게 생긴다고. 맞나요? 네, 그래서 수수 전력 계산하래요. 문제가. 자, 수수 전력식 어떻게 되나요? 네, 병렬운전 중 얘기죠? 병렬운전 중이면은 발전기 한 대당 ZS. 2대를 병렬 연결한 상태니까 항상 EZS. 맞나요? 네, 그래서 수수 전력. 뭐 전력의 꼴은 뭐 R분의 V제곱 꼴. 근데 R 자리에 E
ZS. 실용상 XS여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제곱에 2제곱에 제가 여기다 2라고 썼을 때는요. 여기 상전합 넣으라고 2라고 쓴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는 보통 단자전합 주니까. 뭐 상전합으로 돼 있으면 그냥 상전합 넣으시면 되고, 뭐 단자전합, 상관전합 이렇게 나오면 여기 루트 3 나눠가지고 상전합으로 바꿔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어떻게 해요? 전력이니까 코사인 역률이, 이게 역률이 아니라 이건 위상차 들어가는 거라서 기전력 사이에 상차가 여기 사인이라고 그랬죠? 맞나요? 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넣어봐요. 자, 2배. 자, 동기 임피던스 혹은 동기 리액턴스 몇 옴? 5옴. 기존 전압은 뭔 전압 주어져 있어요? 어디? 네, 선간은 3,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3,300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3,300을 루트 3으로 나누셔야 되고요. 요거에 제곱, 그리고 뒤에 가서 사인. 어쨌든 이제 위상차 있을 때 나오는 거니까 이거 그 기전력 사이에. 기전력 간 위상차가 몇 도 난다고 그랬어요? 60도 난다고 그랬죠. 60도.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요거 계산. 그럼 한 상당 주고받는 수수전력이 나옵니다. 지금 분명히 한 상당 값으로 계산해 달라고 그랬어요. 한 상당 전력은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에 공급되는 한 상당 전력은 이 계산 좀요. 저도 계산을 안 해놔가지고. 예, 31만. 그러니까 숫자만 풀고 31, 43, 67? 와트겠죠? 예, 그러니까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기 점 여기 찍히겠죠? 3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략 314킬로와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14킬로와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동기화력이라고 하는 게 된다고 그랬죠. 동기화력. 자, 27번. 삼상동기발전기 여자전류 5A에 대한 한 상당 유기기전력이 600V고 그 삼상단락전류는 30A다. 이 발전기의 동기임피던스는 이거 그냥 동기임피던스에 대한 오매 법칙 문제예요. 자, 동기임피던스 ZS는 동기기에서 오매 법칙. 전류분의 전압. 전류는 근데 무슨 전류? S니까. I도 S. 단락전류. 분의 상전압이죠? 뭐 굳이 선간전압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루트 3분의 선간전압 V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IS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지금 동기임피던스 구하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얘든 이제 주어진 거에 따라서 상전압이면 뭐 선간전압이 넣으면 되는데 무슨 전압이 있나요? 아, 그냥 한 상당 유기기전력이니까 이 앞에 거에 넣으면 되겠네. 간단하네요. 그럼 단락전류가 얼마? 30이죠? 30A. 자, 상기전력이 600이죠? 600. 뭐 25매요. 예, 동기임피던스 25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28번. 동기발전기 전기자 건선을 단절권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 분포권, 단절권 동일하게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계산한다. 이게 주목적이었죠? 예, 그러니까 답은 4번. 29번.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틀린 거. 동기전동기 무슨 속도로만 돌아요? 동기속도. 그래서 동기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 맞죠? 근데 이 속도 이게 동기속도로만 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장점은 일정한 속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요? 속도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네, 어쨌든 뭐 속도가 일정하다 뭐 맞고요. 그다음 동기기의 최대 장점이 뭐예요? 스스로 역률 조정을 할 수 있다잖아요.
그 2번이 틀렸는데요. 네, 2번이 답입니다. 직류전원을 필요로 하죠. 왜요? 계좌를 여자시켜야 되잖아요. 회전 계좌형의 계좌를. 여자기가 필요하거든요. 직류전원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구조상 난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그랬죠. 속도의 요동현상, 진동현상, 동기속도 근처에서 이제 빨라졌다 느려졌다 한다고 그랬죠, 이게. 자, 나머진 다 맞고, 네, 2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30번. 또 나왔네요. 아니, 또 나온 게 아니에요. 동기전동기 제동건선, 뭐 난조 방지가 뭐 주 목적이긴 해요. 이제 그걸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동건선은 다음 어느 거하고 같으냐? 이 제동건선이 어떤 거하고 비슷한 또는 뭐 같은 역할을 하는 거냐? 원래 동기기는 자기 스스로 기동을 못 한다고 그랬죠. 근데 같은 교류, 삼상 교류기인 유도전동기는 자기 스스로 기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기전동기의 기동법이 일단 기동전동기법이 있다고 그랬죠. 별도의 스타트 모터를 쓰는 방식. 또 하나가 뭐였어요? 제동건선을 이용한 자기동법, 자기기동법. 이때 이 이제 제동건선을 쓰는데 이 제동건선이 결국은 무슨 역할을 하게 돼요? 유도전동기 회전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동할 때만 유도전동기로서 자기 스스로 기동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 제동건선이. 그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이제 그 의도거든요. 그래서 제동건선은 다음 어느 것과 같으냐? 유도기의 농형 회전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동건선이. 예, 자세한 내용은 유도기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유도기에 가서. 일단 지금은 유도기의 농형 회전자와 같은 역할을 제동건선한테 맡기는 거다. 그래서 유도전동기처럼 스스로 기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동 시에만. 자, 그 다음에 31번. 450kVA의 전격 용량이죠. 역률 0.85, 효율 0.9인 동기발전기. 운전용 원동기 입력이 500kW다. 이 원동기의 효율은 얼마냐? 뭐의 효율이요? 원동기의 효율. 근데 우리가 저 효율 그러면요. 뭘 효율이라고 그래요? 예, 입력분의 출력. 그게 효율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원동기의 효율이니까 자, 원동기의 효율은 당연히 효율이니까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당연히 입력은 뭐의 입력? 원동기 입력이겠죠. 원동기의 입력분의 원동기의 출력이겠죠. 그게 원동기의 효율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원동기가 뭐예요? 원동기. 원동기 면허, 원동기가 뭐냐고요? 예, 엔진이요, 엔진. 엔진. 그러니까 우리가요, 발전기를 돌리려면요, 발전기를 사람이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수차에서 이제 뭐 수력발전소 같으면은 댐에서 물을 쏟아부어서 수차를 돌리고 그 수차 돌아가는 게 발전기 회전자를 잡아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 원동기, 수차가 원동기예요. 이제 그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불 떼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스팀 만들어서 스팀을 터빈에 쏴가지고 터빈이 돌아가고 그 터빈 돌아가는 게 발전기를 잡고 돌려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긴 원동기라고 하는 게 터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을 기름 떼가지고 뭐 저 아파트나 이런 데 저 비상발전기 있는 거. 예, 기름 디젤 엔진 돌려서 엔진이 발전기 회전자를 잡고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하는 거고. 이게 원동기죠. 그러면요, 결국 얘기가 어떻게 돼요? 원동기의 출력이 뭐가 돼요? 발전기에 뭐가 돼요?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왜냐면 원동기가 발전기를 잡아 돌리니까 원동기 출력이 발전기 입력이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원동기의 출력이 곧 발전기의 입력이다. 자,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느냐? 발전기의 입력을 구해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원동기의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뭘 구할 거냐? 이 발전기 입력을 구할 거예요. 근데 거기 문제를 보시면 몇 번이요? 31번. 자, 450kVA, 역률 0.85, 효율이 0.9인 동기 발전기죠. 근데 동기 발전기 효율이 얼마래요? 0.9. 여기 0.9, 효율 0.9. 이거 발전기 효율이에요. 원동기 효율이 아니고. 그죠? 네, 그럼 이제 효율은? 자, 효율. 근데 지금 이 효율은 뭐의 효율? 제너레이터 발전기의 효율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발전기의 입력을, 아니, 없죠. 발전기의 입력분에 발전기의 출력이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발전기 입력. 그러니까 그럼 발전기 입력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발전기 입력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효율하고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발전기 출력을 발전기의 출력을 발전기의 효율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발전기의 출력은 맨 앞에 450kVA, 역률 0.85, 효율 0.9인 동기 발전기니까 동기 발전기 출력이 450kVA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요, 이 발전기 입력,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게 원동기의 입력이 뭘로 주어져 있어요? 이 원동기 입력은 주어져 있거든요, 지금. 500kW라고. 500kW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원동기 출력도 단위가 뭐여야 돼요? 킬로와트여야 돼요. 뭐가? 원동기 출력이. 근데 그게 곧 뭐요? 발전기 입력.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기 입력을 kVA로 구하면 안 되고 킬로와트로 구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출력이 맨 앞에 450kVA. 이거 와트 되려면 옆에 뭐 곱해야 돼요? 역률. 네, 그래서 450kVA 발전기 출력 용량입니다. 곱하기 역률 0.85를 곱해주면 이제 킬로와트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발전기의 효율 0.9죠? 나눠주시면 이게 곧 발전기의 입력이면서 원동기의 출력이 된다고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얼마나 돼요, 이거? 422요? 25? 425kW. 다 됐네요. 이게 이제 발전기 입력인데 그게 원동기 출력이니까 425kW. 최종 답이 이거네요. 500분의 425. 얼마예요? 0.85? 0.85. 85%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그냥 안 풀고 마는 게 낫겠죠? 네, 원래 이런 식으로요. 무슨 발전기, 온도력, 뭐 원동기 입력 이게 이제 기계 두 개가 물리는 문제들이 이게 계산이 좀 힘들어요. 풀이 과정을 생각하기도 힘들고. 이거 좀 꼬여서 되네. 원동기
예. 자, 32번이요. 다음 중 일반적인 동기전동기의 난조 방지의 가장 유효한 방법이 뭐라고요? 난조 방지. 예, 제동건선. 원래 제동건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난조 방지. 두 번째가요? 동기전동기 스스로 기동 못하니까 기동 토크 발생해 주는 거. 동기전동기에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답은 3번이 되겠고, 33번. 출력과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기전동기에서 여자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를 증가시킨대요. 여자 전류 계좌 전류 증가시킨다고요. 근데 동기 뭐예요? 전동기에서. 그럼 벌써 몇 번 썼는데, 뭐 이걸 보셔도 되고 어차피 이 얘기니까. 동기전동기에서 여자를 증가시키면, 자, 1, 2 간다는 얘기죠. 1, 2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동기전동기가. 진상되죠? 진상. 앞선역률 쪽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냐 또 33번이죠? 네, 동기전동기에서 여자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4번이요? 예, 진상된다고요. 진상된다는 얘기가 좀 위상이 앞선다는 얘기잖아요. 예, 답은 4번. 예, 토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해요. 왜 일정하냐면 출력하고 속도가 일정하댔죠. 원래 토크식이 어떻게 돼요? 이 전동기든 직류전동기든 동기전동기든 유도전동기든 토크가 0.975 n분의 p잖아요. 그럼 출력 p는 0.975분의 n토크죠? 회전속도 곱하기 토크 회전력.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출력 일정, 회전속도 일정. 토크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크 일정이에요, 일정. 증가, 이거 맞지 않다고요. 난조하고 관계 없는 거고.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돼요? 제가 전압은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계통에 연결된 상태로 봐야 되니까. 근데 기전력은요, 여자가 증가하면, 여자 전류 증가하면 기전력은 커진댔잖아요. 그러니까 기전력은 증가해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아까 얘기대로 어쨌든 이쪽으로 갈 거니까 진상된다. 위상이 앞선 쪽으로. 아니면 전동기, 동기발전기, 동기기에서 계좌 전류를 여자를 증가하면이니까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상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보시든 이걸로 보시면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자, 30,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씩 얘기했던 거예요. 이 동기기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문제 나왔을 때. 헷갈려가지고. 헷갈려서. 발전기일 때, 전동기일 때 문제도 많거든요, 이게. 자, 34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건선법 중 집중권에 비해 분포권이 갖는 장점. 고도파 제거에서 파용 개선. 외에도 이제 과열 방지, 그다음 누설 리액턴스 감소, 이런 게 있죠. 단점으로는 기전력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장점. 35번. 두 대의 동기발전기 또 병렬운전. 무효 횡류, 다른 말로 무효 순환전류 흐르는 경우 언제냐? 아까는 여자 전류 변화할 때 한 다리 건너서 나왔었죠. 근데 건너기 전이 뭐냐면 기전력 차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전력의 크기, 주상위 파크 크기가 다를 때, 기전력의 크기 차가 있을 때, 여기서는 4번이 되겠죠. 36번. 삼상동기발전기 병렬운전. 필요한 조건이 아닌 거, 주파수 상회전 위상파형 크기 아닌 거,
1번 회전수. 회전수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오히려 동기발전기 두 대를 병렬 연결해서 쓰는데 극수가 달라요. 근데 만약에 회전수가 똑같으면 주파수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극수가 다른데.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수가 다른 발전기를 병렬 운전한다면 회전 속도가 달라야 돼요. 주파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1번은 병렬 운전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회전수. 상회전 같아야 되고요. 발생 전압이라는 게 기전력의 크기 얘기하는 겁니다. 발전기의 발생 전압이 기전력 아니에요? 네, 기전력의 크기 같아야 되고, 그럼 파형 같아야 되고, 뭐 다 조건에 있었잖아요. 나머지는 맞고, 1번. 37번. 또 나왔네.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시험의 종류. 무부하 시험과 단락 시험. 정확하게는 무부하, 포화 시험. 동기기 3상이니까 단락 시험은 단락 시험인데 3상 단락 시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동기전동기의 V곡선 또는 위상특성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보시면 되죠. V곡선. 이거 맞죠? 가로축에는 횡축에는 뭘 놔요? 계좌전류 또는 여자전류 IF를 나타낸다. 맞고요. 종축, 세로축 I 전기자전류죠? 또는 뭐 부하전류도 관계는 없습니다. 전기자전류를 나타낸다. 맞죠? V곡선의 최저점 V곡선상의 꼭지 자리요. 여기는 역률이 얼마? 1이잖아요. 0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3번 틀렸네. 그러니까 저 V곡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막 세밀하게 다 물어보잖아요. 지금 문제들이 보면. 자, 39번. 아까 한번 나왔었는데 물어보는 게 달라요. 39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전류를 I, 유기기전력과 전기자전류 사이의 위상을 세타. 아까는 횡축 반작용하는 성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아까 I 뭐였죠? 코사인 세타였는데 지금은 뭐 하는 성분 물어봐요? 직축 반작용. 그럼 I 뭐예요? 네, 사인 세타 하셔야죠. 답은 3번. 41번. 화학 공장에서 선로 역률은 앞선 역률, 진상, 예? 40번.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거 동기기죠? 네, 동기발전기. 답은 1번. 여기 간단한데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또는 뭐, 보편적으로 회전 계좌형으로 주로 사용되는 기기가 뭐냐? 그럼 동기기예요. 동기기 회전 계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동기기 찾는 거예요. 동기발전기. 답은 1번. 41번. 화학공장에서 선로의 역률은 앞선 역률입니다, 지금. 진상 0.7이었다. 진상 역률 0.7. 그럼 이 선로에 동기조상기를 병렬로 결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기조상기 다뤄가지고, 과여자로 하게 되면은 선로 역률이 어떻게 되겠냐. 동기조상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 V곡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역률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부하의 동기전동기니까. 이게 동기전동기 V곡선이니까. 그럼 과여자에 썼으면 결국은 무슨 역할을 하게 돼요? 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과여자를 하면 할수록 진상 쪽으로 자꾸 보내게 되죠. 근데 가뜩이나 지금 원래 역률이 뭐였어요? 예, 진상 0.7이었어요. 원래 진상이라고 지금 이 조상기를 달기 전 상태가 가뜩이나 진상인데 거기다가 더 진상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지상으로 돼 있던 건 진상으로 보내면 역률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진상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진상으로 더 보내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역률이.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랬으니까, 앞선 역률이며, 앞선 진상이며, 그러니까, 진상이 되며, 역률은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죠. 진상인데 더 진상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앞선 역률이며 역률은 더욱 나빠진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지진 역률 0.7이었다.
어떻게 됐냐?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조금 이상하구나. 그렇게 되면. 어쨌든 뒤져 있는데 이제 앞선 쪽으로 이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률이 좋아지면서,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42번) 그냥 단절권 개수 식이 뭐니에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죠? 답은 3번. 43번.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시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까 이제 이 문제 똑같이 나왔는데 보기만 다르죠? 주파수 상회전 위상파형 크기잖아요. 아닌 거. 예, 극성. 이거 교류기거든요. 직류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44번. 일정 부하에서 역률 1로 동기전동기를 운전하는 중. 역률 얼마로 운전하는 중? 예, 1로 운전하는 중. 그러니까 여기겠네요. V곡선에 여기서 운전 중이에요, 지금. 근데 1로 운전하는 중. 여자를 약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현재 역률 1인데 여기서 계좌 전류를 줄이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부족여자 돼서 지상되고 L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상이 되면 전기자 전류는 자, 이쪽으로 가면요. 지상이 되면서 전기자 전류도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증가하는 거죠. 전기자 전류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 전류가 되고 전기자 전류는 지상이 되고 증가한다. 답은 3번. 45번. 동기기 과도한 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 그랬어요. 이거 앞에도 있었죠? 네, 안정도 증진법이 아닌 거. 소극여자 방식 채용 맞죠? 동기 리액턴스는 작게 해야죠? 2번. 보기가 조금 다른 것 같으네요. 물음은 같은데 보기가 조금 달라져 있네요. 아까는 동기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그래서 아마 그게 맞는 말로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잘못된 거,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죠? 동기 리액턴스는 작아야 됩니다. 46번. 동기전동기 자기기동할 때, 자기기동한다는 얘기는 제동건선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거 기동할 때 동기기요. 바깥쪽에 전기자 있죠? 안쪽에 계자. 전자석 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자건선 이렇게 감는다고 그랬잖아요. 맞나요? 근데 기동할 때 이제 제동건선이라는 게 여기 링 붙이고, 여기 링 붙여가지고, 이 계자 극면을 따라서 도체를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그림도 아마 보라고 하면서 나중에 농영유도 전동기 회전자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설명할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계자건선, 이 제동건선 가지고 기동할 때 왜 여기를 단락시켜 놓고 기동한다고 그랬죠? 왜요? 기동할 때는 얘가 서 있죠. 서 있는 상태에서 N극, S극이 어떻게 하게 돼요? 전원만 딱 투입하면 얘 냅다 돌죠. 거의 발전이 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치 직류발전기에서 전기자건선 역할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도체들이 높은 전압이 발생해서 원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직류가 들어가면서 직류 넣어서 이걸 계좌를 여자시켜야 되는데 얘가 직류, 이건 저전압이거든요. 이 계좌 쪽 전류가. 근데 기동할 때 만약에 이걸 열어놓고서 그냥 회전작에 냅다 들어가면 얘가 처음에 기동할 땐 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발전이 돼가지고 높은 전압이 이쪽을 치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 여작이 파괴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여기 단락시켜놓고 기동시킨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예. 네. 결론은 뭐냐? 그냥 기동시켜버리면 이 계자건선에 거기다가 이 얘들도 역할을 해요. 또 이 얘들도 이 제동건선 쪽도. 그래서
이 계자건선 자체에 굉장히 높은 전압을 유도를 해가지고 그 높은 전압이 결국은 이 직류가 들어오는 쪽으로 이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이 여자기, 직류 여자기 쪽을 파괴시킨다고요. 고전압에 의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를 쇼트 시켜주면 높은 전압이 생겨도 이 안에서 돌잖아요. 회로가. 단락을 시켜놓으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속이 되면, 기동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이걸 열어주면 더 이상 기전력이 안 생기니까 이제 이 속도랑 거의 비슷하게 기동돼서 이제 돌아갈 때는 그때 이제 직류 넣어서 그때부터는 계자 역할을 하는 거고. 몇 번? 네, 46번. 그래서 동기전동기 자기기동행법에서 계자건선을 단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 고전압이 유도돼서 정확하게는 이 여자기 쪽이 파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는 뭐 고전압의 유도를 뭐 방지한다. 이걸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47번. 3상 교류발전기. 보통 교류발전기 그러면은 동기발전기 생각하라고 그랬죠. 거기서 2분의 파이 라디안, 도로 얘기하면 몇 도? 90도. 뒤진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은 90도 뒤진전류, 증자요, 감자요? 발전기예요? 네, 감자죠? 네, 그래서 감자작용을 한다. 답은 2번. 발전기인지 전동기인지 잘 보고 네, 답을 고르세요. 48번. 중부하에서도 기동이 되도록 하고 회전 계자형의 동기전동기에 고정자인 전기자 부분이 회전자의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이중 베어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뭔 소리냐? 전기자랑 계자랑 지금 다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 동기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이중 베어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형태의 이 전동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초동기 전동기라고 합니다. 초동기 전동기. 암기를 좀 해두시고 뭐 특수 기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 못합니다. 뭐 그런 건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라서. 자, 49번. 터빈 발전기의 출력이 1350kVA. 피상전력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극 3600rpm. 보통 터빈 발전기는 대부분 다 2극이라고 그랬죠? 원통형 회전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11kV일 때 역률 80%에서 전부하율이 96%다. 그 손실이 얼마네요? 출력이 주어져 있죠. 그 효율이 있죠. 네. 그러면 입력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입력하고 출력의 차이가 뭐가 돼요? 손실이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또 그러니까 이거 뭐 이번에는 뭐 발전기죠. 그러니까 뭐 발전기의 효율은 뭐 발전기 입력분에 뭐 발전기 출력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은 손실 구하라고 한 거니까 입력을 구해봐요. 입력은 출력을 효율로 나누면 되죠. 물론 여기를 킬로와트로 해서 넣어줘야 입력도 킬로와트로 나오고 뭐 출력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해서 효율 나누면서 계산하면 입력도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오죠. 근데 어차피 지금 킬로와트로 구해야 돼요. 손실을 킬로와트로 지금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자, 출력. 근데 출력 용량이 주어져 있었죠? 몇 킬로볼트 암페어? 1350이요? 킬로볼트 암페어. 근데 와트 되려면 역률 곱해야 되잖아요. 그 역률은 얼마래요? 0.81? 아, 0.8? 이건 역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은 얼마래요? 0.96? 네, 96. 이거 계산 좀 해줘 보세요. 예? 1125 킬로와트죠? 출력만 몇 킬로와트예요? 요것만 출력이죠. 이 동그라미 친 부분만 출력 용량의 역률을 곱한 값.
요것만 계산한 게 얼마예요? 1080? 그럼 얘가 이제 출력이고요. 얘가 입력이니까 요 차이가 얼마예요? 45? 45kW죠. 네, 45kW가 손실이에요. 입력하고 출력의 차이. 45kW. 답 2번이네요. 맞죠? 네, 45kW. 자, 50번.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 중 여자 전류 증가. 동기발전기 놓고 여자 전류 증가 감소 문제 되게 많죠? 병렬운전 놓고서. 네, 그래서 이제 몇 번씩 이거 계좌 전류 증가하면 뭐 진상이냐 지상이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유형 문제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답 골라 보시죠. 일단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도중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그 증가시킨 그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발전기에서 계좌 전류를 증가시켰대요. 그럼 진상돼요, 지상돼요? 지상되겠죠? 발전기? 네, 지상 전류가 증가한다고요? 자, 지상 전류가 증가하면 당연히 전류 자체가 증가해요. 아니, 뭐 유효 전류도 있을 테고 뭐 무효 전류도 있을 테고 근데 이제 뭐 대부분 뭐 일반적으로요. 역률에 대한 얘기 없으면 지상으로 봐야 되는 건 아직은 모르시나요? 지상으로 보셔야 돼요. 앞선 역률의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에서 앞섰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드문 경우거든요. 역률이 앞선 역률 나온다고 하는 게 실제 부하상에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부하 대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서 발전소도 전기 만들어서 파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VIP 고객이 누구겠어요? 전동기예요. 전동기. 제일 많이 사다 써요. 전기를. 일반 뭐 가정이나 이런 데야 뭐 전등이나 켜고 뭐 전열이나 또 하고 뭐 그 정도겠지만 공장 같은 데서 대부분의 전기를 쓰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쓰는 전기의 대부분은 누가 써요? 전동기. 생산 라인을 돌리려면 전동기들을 돌려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발전하는 전기 양의 총 한 60에서 70% 정도를 전동기들이 사용합니다. 대부분 L성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막 돌아다니다가 아무 데나 들어가서 역률 체크하면 다 지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률 문제들 이게 기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기계든 회로든 전력이든 뭐 설비든 역률이 그냥 아무 얘기 없이 0.8이다 그러면 그 지상 0.8이에요. 진상은 반드시 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뭐였죠?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하던 도중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지상된다고 그랬죠. 근데 원래 아무 얘기 없기 때문에 원래 지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지상인데 더 지상이 돼요. 그럼 지상이면 이게 유효 전류면 이게 지상 무효 전류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피상 전류잖아요. 전체 전류. 그러면 가뜩이나 여기서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지상된다니까요. 더 내려간다니까요, 이게. 그럼 전류 자체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전류가 증가한다고요. 지금은 그냥 무효 전류, 어쨌든 뭐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되니까 무효 전류도 더 증가하는 거죠. 근데 유효 전류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유효 전류 유지, 무효 전류가 증가. 결국은 전체 전류도 증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무효 전류 증가 이게 답인데 그 자리에 쏙 빠지고 그 자리에 그냥 전류 증가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어요. 전류 증가예요, 전류도. 몇 번? 50번이죠?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효 전류가 증가한다. 맞아요. 역률은 더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죠?
전압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병렬 운전하는 발전기나 계통에 연계된 발전기에서 기전력이 아니고 전압은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네, 전압은 안 변하고 출력은 네, 출력은 일정해요. 킬로와트로는. 네, 출력도 일정합니다. 자, 하여튼 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이요. 자, 또 동기조상기입니다. 자, 송전선로에 접속된 동기조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V곡선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의상 특성 곡선, V곡선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도 자꾸 그려보세요. 자, 계좌전류와 전기자전류, 부하전류여도 되고, 그 다음에 V커브, 명렬 1인자리, 지상 영역, 진상 영역, 여자 전류 큰 쪽이니까 과여자, 부종여자, L 역할, C 역할. 일단 대충만 그렸습니다. 자,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과여자로 해서 운전하면, 자, 과여자면 이쪽이죠. 네, 과여자에서 운전하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운전하겠다는 얘기예요. 과여자에서 운전하면 앞선 전류가 흐름으로, 맞죠? 네, 리액터 역할을 한다. 맞아요? 리액터가 아니라, 리액터는 코일 얘기하는 겁니다. 콘덴서 역할이잖아요. 틀렸어요. 2번, 과여자에서 운전하면 또 이쪽이네요. 뒤진 전류가 흐름으로, 틀렸죠? 진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부종여자에서 운전하면, 이번엔 왼쪽, 부종여자면 이쪽입니다. 부종여자에서 운전하면 지상이에요. 예, 근데 앞선 전류 흐름으로 그랬으니까 틀렸고. 4번, 부종여자에서 운전하면 이쪽, 송전선로의 자기 여자작용에 의한 전압 상승을 방지한다. 이게 그 송전선로 이 페란티 현상이잖아요. 이게 충전 전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C가 클 때. 그러면 C가 커서 생기는 현상이면 상쇄시키려면 L을 다뤄서 상쇄시켜줘야 되죠. 리액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부종여자를 해서 운전하면 이쪽이니까 지상 전류 흐르게 되고 L의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페란티 현상, 즉 자기여자 현상, 자기여자 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건 4번이 돼요. 52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시 동기화력. 병렬운전 시 수수전력 있죠. 위상찬할 때. 그 수수전력이 병렬운전이니까 항상 EZS 또는 EX분의 2제곱 사인 델타인데 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동기화력이라고 합니다. 동기화력은 부하각, 이 델타가 부하각이라고 그랬었죠. 부하각 델타와 어떤 관계인가? 동기화력이니까 코사인 델타에 비례한다. 만약에 수수전력이었으면 사인 델타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동기화력이니까 2번이 맞습니다. 53번. 슬로스가 36개의 고정자 철심이 있다. 여기에 3상사극의 2층권 시행했을 때 매극매상 슬로스와 총 코일 수는 그랬어요. 일단 저 매극매상 슬로스가 원래 어디 나오냐면 분포권 계수할 때 분포권 계수는 일단 식이 어떻게 됐었죠? Q 네, 사인 이 M은 상의 수라고 그랬죠? 3상이냐 6상이냐 뭐 이제 그거 2mq 분의 파이 분의 사인 여기는 q 뺀 거죠? 앞에 거 뒤에 거 다 뺀 거 그러니까 2m 분의 파이 요게 이제 분포권 계수예요. 뭐 수치 하나 외울 땐 0.96 하나 외워두시라고 그랬죠? 기왕에 나온 거라 지금 다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요 q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게 매극매상 슬로스 분포권이면은 요렇게 이제 여기 슬롯이 이렇게 파 있는데
한 상의 권선을 감을 때 뭐 30번을 감을 때 슬롯 하나에다가 30번을 다 때려 감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아니면 옆에 슬롯들이 있으니까 뭐 10개씩 나눠가지고 10개, 10개, 10개 이렇게 들어가게 감을 수도 있고 아니면 5개에다가 6, 5, 30이니까 6가닥씩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아래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거 몇 개 사용하느냐 그거잖아요. 매극, 매상, 슬로스. 맞나요? 네, 그게 이제 Q인데 그러니까 거기 그 말 그대로요. 매극 몇 극이래요? 네? 사극? 네, 사극. 그러니까 매극, 사극. 그다음 매상 몇 상이에요? 3상.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 시 매극, 사극, 매상, 3상, 매극, 매상, 당. 총 슬로스가 36개죠? 이거예요. 매극, 매상, 당의 총 슬로스. 이거 계산하면 4, 3, 10이니까 이거 3이겠네요. 맞나요? 네, 그래서 매극, 매상의 슬로스는 일단 3. 그리고 총 코일 수는 또 몇 개냐? 우리가 이 기계를 만들 때 여기에 이제 뺑 돌아가면서 슬롯을 파잖아요. 뺑 돌아가면서. 근데 지금 몇 개 팠다고 한 거예요? 36개. 를 팠죠. 근데요, 슬롯을 파놓고 기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슬롯을 파놓고서 36개를 파서 만들었는데, 이제 뭐 분포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다 감죠. 감는데 이 슬롯별로 권수가 다 똑같이 들어가죠. 파놓고 권선 안 감지 않죠. 왜냐면요, 설계할 때 몇 개가 필요하다는 걸 이미 계산을 다 해서 딱 들어갈 만큼만 파요. 왜냐면 이거 슬롯을 파는 것도 전부 다 돈이에요. 이거 슬롯 하나 팔려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라고 팔려면, 작업하려면. 그래서 필요 없는데 굳이 여기다가 코일을 안 감을 건데 팔 리가 없잖아요. 기왕 36개를 팠다면 당연히 여기에 다 감기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코일을 만들려면 최소한 슬롯이 몇 개는 있어야 돼요. 집중권이라고 해도 2개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니까. 뭐 그걸 몇 번을 감든 코일 하나를 만들더라도. 맞나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6개라면 어차피 다 감을 거라면 기본적으로 코일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16개. 아니, 18개. 2개당 하나니까. 18개인데, 그거는 여기에 코일을 하나만,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 가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감을 텐데, 저기 전에 그랬잖아요. 뭐 사극이면은, 직류기에서 얘기했었죠. 2층권이라는 거. N극, S극, N극, S극, 회전 계장인가 이렇게 됐겠죠. N극으로 들어갔으면 그 S극으로 나와야 된다. 또 N극으로 들어갔으면 S극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만 감으면 단층권이고 2층권이면 요렇게도 NS가 한 쌍이지만 요렇게도 한 쌍이 되니까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는 게 하나가 또 있다고. 그래서 요 슬롯을 보면 이렇게 2층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2층권이라고. 그러면 2층권이면 코일이 여기에 다시 몇 배 해야 돼요? 다시 2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도로 32개죠. 맞나요? 2층권이라고 분명히 거기 했거든요, 문제에서. 자, 그래서 매극, 매상, 슬로스는 3. 그 다음에 총 코일 수는 36개. 3과 36.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54번. 동기, 전동기. 전동기예요. 진상전류. 원래 발전기면 진상, 앞선 전류니까 증자 일으키죠? 전동기니까 반대로 감자. 앞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했고, 55번. 삼상동기 발전기, 평형 삼상전류가 그럴 때 반작용은, 전기자 반작용은, 동기 뭐죠? 발전기죠? 동기 발전기. 이 전류가 기전력에 대해서 A일 때는 감자작용 그랬으니까 A라는 게 뭐겠어요? 앞설 때겠어요? 뒤질 때겠어요? 반작용이 감자가 되려면. 발전기에서. 네, 뒤진 전류죠? 네, 그래서
90도 뒤질 때 감자작용이 되고 B일 때, 즉 90도 앞설 때겠죠? 앞설 때는 증자작용이 된다. 그래서 A, B의 적당한 건 A는 뒤질 때, B는 앞설 때 이렇게 돼야 돼요. 답은 1번 맞죠? 56번. 극수는 6개고요. 회전수는 1200rpm. 교류발전기. 교류발전기면 동기발전기로 본다고 그랬어요. 병행운전. 병행운전, 병렬운전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6극짜리 1200rpm으로 돌아가는 동기발전기하고요. 병행운전한대요. 뭐를? 8극짜리 교류발전기를. 그러니까 6극짜리 발전기랑 8극짜리 발전기랑 병렬운전 하겠다. 근데 6극짜리는 1200rpm으로 지금 운전 중이다. 그럼 그거하고 병렬운전하는 8극짜리는 몇 rpm으로 돌려야 되느냐? 그래서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있었죠? 주파수가 같아야죠. 그러니까 6극짜리, 8극짜리 극수가 다른데 이거 병렬운전 하려면 양쪽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6극짜리를 1200rpm으로 돌리면 주파수가 얼마가 나와요? 동기속도식이죠? NS는 P분의 120F.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발전기 주파수 F는 어떻게 되겠어요? 120분의 NSP잖아요. 근데 지금 6극짜리를 120분의 몇 rpm으로 지금 돌린다고요? 6극짜리를? 1200rpm으로 돌린다고 그랬으니까 6극짜리를 이거 계산하니까 주파수는 60Hz. 따라서 지금 6극짜리는 60Hz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거하고 병렬운전하는 8극짜리도 주파수 얼마 나와야 돼요? 60Hz가 나와야 되죠. 그러려면 회전 속도가 얼마여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8극짜리가. 그럼 다시 이제 결국 구하는 건 8극짜리의 회전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으로 다시 가서 그럼 8극짜리의 회전 속도는 P분의 몇 극이라고요? 지금 구하는 건 8극짜리 속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20에. 근데 주파수는 어차피 6극짜리랑 병렬운전할 거니까 주파수는 얼마로 발전해야 된다고요? 60Hz. 그러려면 회전 속도가 얼마면 되겠어요? 900이요. 네, 그래서 8극짜리는 900rpm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야 60이 나오거든요, 주파수가. 그래야 6극짜리 1200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주파수가 같으니까 병렬운전이 가능할 거고. 이해되셨죠? 네, 답은 2번. 57번. 삼상동기발전기의 매극매상의 슬로스, 그러니까 Q를 3이라고 하고 하면, 그럼 분포권 개수는 얼마냐? 여기요, 여기. 일단 0.96이라고 그랬죠? 그 1, 2, 3, 4 계산기로 다 두드려 봐요. 그 4번이 0.96 나와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그렇게 풀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꼭 맞추시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매극매상 슬로스가 얼마? 3이라고 했고요. 사인 2. 이 M은 상의 수라고 그랬는데 그 맨 앞에 몇 상이래요? 3상. M도 3이고 3상. 뭐 다시 매극매상 슬로스니까 또 3이겠죠? 파이 분의 사인 2 M 3상까지만 분의 파이. 그러면 3 사인 2, 3은 6, 3, 18이죠? 18분의 파이 분의 사인 6분의 파이죠? 근데 계산을 하다 말았어요. 이 파이가 몇 도? 180도. 그럼 6으로 나누니까 몇 도예요? 사인 30도인가요? 네, 사인 30도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이게. 사인 30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결국 뭐 이걸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계산을 하려면 다 해주든지. 6, 애매하게 이렇게 뭐 계산하다 말았죠? 6 사인 18분의 파이 분의 1.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파이 180이니까 뭐 사인 이거 10도인데 뭐 계산기 누르면 숫자로 나올 값을 갖다가 뭐 0.96 나올 거예요. 눌러보시면. 또 하다 말고 이렇게 써놨어요. 답은 4번.
자, 58번. 동기발전기의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지고 파형이 개선된대요. 권선의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채택하는 권선법. 그 동기발전기 전기자 권선법인데요. 파형이 좋아지는 거면 분포권, 단절권 두 가지가 다 해당이죠.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누설 리액턴스 감소인 장점이 있었던 게 분포권이에요, 단절권이에요? 분포권이잖아요. 그 중에. 네, 그래서 여기서는 분포권. 답은 4번. 일단 단절권은 없네요. 근데 이거 단절권이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보기에. 그래도 분포권이에요. 그리고 형권, 색권 이런 거는 이게 우리나라는 잘 안 쓰고요. 저쪽 유럽 쪽에서 이제 보통 쓰는 방법입니다. 야, 잘 안 나와. 이거 안 물어봐요. 문제에서 형권, 색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59번. 교류발전기의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데, 자, 고조파를 제거해서, 발생 방지니까,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고조파를 제거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방법. 그랬어요. 일단 1번. 전기자 슬롯을 스큐 슬롯으로 한다. 스큐 슬롯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뭐 철자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큐 슬롯. 근데 우리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슬롯 또는 경사 슬롯.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경사 슬롯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슬롯 이렇게 파잖아요. 이게 이렇게 반듯하게 이 슬롯이 홈이 파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판다는 얘기예요. 사슬롯이라고 그래요. 사슬롯. 이렇게 해주면 고조파가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조파를 제거해서 크로우링 현상을 방지한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로우링 현상이라는 게 전동기가 이제 속도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고,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고, 이렇게 돼요. 제대로 가속이 안 되고, 일정 속도대에서. 그래서 좀 이제 안정화되는 속도가 있는데 그 이전에 안정화가 돼버리는 현상이에요. 차동기 운전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웅웅웅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게 된다고요. 전동기가. 그래서 이제 크로우링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조파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보통 스큐 슬롯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고조파를 제거해서 크로우링 현상을 방지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은 출제가 되는데 어쨌든 고조파 제거하는 방법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전기자 권선의 결선을 Y형으로 한다. Y결선을 하게 되면 3고조파 순환전류를 제거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발전기 내에서. 그러니까 3고조파를 제거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것도 고조파 발생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3번. 전기자 반작용을 작게 한다.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파형이 찌그러지죠. 근데 파형이 찌그러진다, 모양이 변형된다는 얘기가 결국 고조파가 섞이면서 파형이 찌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이게 파형을 일그러뜨리는데 그 파형을 일그러뜨린다는 것 자체가 고조파가 섞여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작게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전기자 반작용을 줄여주면 고조파 발생 방지가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4번. 전기자 권선을 전절권으로 감는다. 그래 나머지를 모른다고 쳐도 전기자 권선을 무슨 권으로 감아야 고조파가 제거돼서 파형이 개선돼요? 분포권이면서 단절권. 근데 이 분포권과 반대되는 게 집중권. 그 다음에 단절권과 이제 여기 문제에 해당돼서죠.
단절권과 반대되는 게 전절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절권을 안 쓰고 단절권을 쓰는 이유. 이게 고주파 제거에서 파형 개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절권으로 갚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4번이 틀린 거죠. 60번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서 역시 갖지 않아도 되는 거. 주파수, 상회전, 위상, 파형, 크기. 1번 기전력이라고 쓴 건 아마도 기전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위상, 3번에 주파수. 근데 병렬운전 조건 5개 중에 눈 씻고 찾아봐도 용량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예, 답은 4번. 61번 또 나왔네요. 단락비가 큰 동기기. 뭐 간단한데 동기기라고 해봐야 형태상 철기계 아니면 동기계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중에 단락비가 큰 거면 철기계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도 철기계는 이 소리예요. 이렇게 잘 물어봐요. 철기계 안정도가 높죠. 전압 변동률은 작다고 그랬잖아요. 2번이 틀렸네요. 아니 좀 맞는 거 찾는 거구나. 네, 그럼 답은 1번이겠죠. 기계는 대형의 대용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대형의 대용량이라고 했었죠. 철기계가 동기계보다. 그래서 4번 전기자 반작용은 작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틀렸고 맞는 말은 1번만 맞네요. 62번 동기조상기. 동기조상기 문제 나오면 V곡선. 동기조상기를 뭐 어떻게 쓴다고요? 부중여자에서 사용하면 그랬으니까 이쪽에서 쓰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상되고요. L의 역할, 리액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번이 맞겠죠? 리액터로 작용. 63번 전기자를 고정자로 하고 전기자가 고정이에요. 서 있어요. 그리고 계자극을 회전자로 쭉 회전 계자형으로 한 회전 못하겠죠? 회전 자계형이 아니고 회전 계자형이겠죠. 회전 계자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이렇게 나오면 동기기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뭐 1, 2, 3, 4 중에 동기기 뭐 그거밖에 없어요. 동기발전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주변 속도 문제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그 형식인데 60Hz 12극 동기전동기 회전자기 주변 속도는 이거 아까 풀어봤죠. 주변 속도 문제. 예, 그래서 아까 주변 속도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60분의 d파이 n 물론 동기기니까는 그 n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가 될 거고 맞나요? 예. 자, 그래서 주변 속도는 60분의 자 d가 뭐죠? 회전자의 뭐? 네, 회전자의 직경 지름이라고요. d파이. 근데 거기 회전자의 직경, 지름 주어져 있어요? 아니죠. 안 주어져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네, 극간격. 동기기 문제죠. 회전자가 계자죠. 근데 몇 극이래요? 12극. 12극짜리. 근데 극간격이 1m. 그러면요. 회전 계자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제 계자가 대충 그릴게요. 이게 계자의 계자. 맞나요? 계자인데 몇 극이라고요? 12극이니까 대충 여기 n극. 이쪽에 이제 물론 s극이겠죠. n극. 12극이려면은 대충 한 3등분 해서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여기가 n극이면 그 다음 s극, n극, 회전 계자니까요. s극, n극, s극, ns, 12개 있겠죠. 극간격이라는 게 뭐냐면 n극에서 다음 s극인 s극과 이 간격, 이게 1m라고요. 그럼 결국 이 회전자의 총 둘레가 몇 미터예요? 12m요. 12m. 그러니까 원래 60분의 d 파이 n 할 때 이 d 파이 지름 곱하기 3.14라는 게 이게 원 둘레 구하려고 d 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름은 원 둘레를 직접 알 수 있죠. 몇 미터라고요?
12m. 그러니까 d파이 전체를 뭘로 놔야 돼요? 12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12ns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60분의. 됐나요? 근데 ns가 얼마? 동기속도니까. 몇 극 몇 헤르츠예요? 네? 몇 극? 12극? p분의 12극 120에 주파수는요? 60Hz? 네, 이렇게. 그럼 여기 뭐 12, 12 날라갈 테고, 여기 60, 60 날라가니까 120m/s네요. 120m/s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65번) 예, 여기까지 하죠. 65번. 65번까지만 풀게요. 자, 그림과 같은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포화곡선. 원래 이 무부하 포화곡선 설명은 직류기에서 했죠. 근데 동기기에서도 그대로 써요. 어차피 뭐 계좌가 도냐 전기자가 도냐 뭐 차이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 무부하 포화곡선 할 때 이제 무부하 포화곡선도 있고 전부하 포화곡선도 있고 그랬죠. 일단 가로 세로는 뭐였죠? 포화곡선. 포화되는 거 관계니까 뭐 계좌 전류를 증가시키면 처음엔 자석이 점점 세지다가 포화를 이루면은 더 이상 안 세진다. 그러니까 뭐 전압 이렇게 하면은 뭐 기전력 놔도 좋고 무부하 포화곡선이 무부하 단자처럼 그러니까 기전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었죠?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돼. 그 이제 처음에 비례하는 기울기를 이렇게 늘리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요 길이 분의 요 길이 이걸 포화율이라 한다. 맞나요? 근데 거기 보니까는 여기 원점이니까 5 여기를 얼마? A 여기를 B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포화율이 몇 분의 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5A죠? 선분 5A분의 요 벌어진 간격 요 밑으로 내려보면 AB죠? 선분 AB 이거 포화율이에요. 요거 물어본 거죠 그냥. 예? 아니 예, D랑 C로 돼 있네? 바꿔서 보세요. 여기가 D 맞죠? 여기가 D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B로 돼 있네. 그러면 예, 맞게 바꿔야 되니까. 뭐 DC 하든 CB 하든 상관없어요. 길이니까 어차피. 예, 거기는 아마 이걸 CD로 놓은 것 같은데. 맞죠? 네, CD분의 그 다음에 CB 아니 뭐 BC 하도 관계없는 거고 이렇게 놨죠. 알파벳 순서대로. 네, 그래서 CD분의 3번이요. 3번 66번도 볼게요. 동기발전기 안정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계상 고려해야 될 점으로 틀린 거. 안정도 증진법으로 틀린 거. 소극여자 방식 채용 맞죠? 탈락비는? 예, 커야 안정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답은 2번. 67번도 하나 더 볼게요.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서 기전력의 위상이 다르대요. 병렬운전에서 기전력의 위상이 다르면 동기화 전류 그러죠. 전류 왔다 갔다 하고 수수전력 생기죠. 예. 그 경우 동기화력을 나타낸 식은 그랬습니다. 자, 원래 동기화력 식이 원래는 어떻죠? 예, 수수전력에서 코사인으로 바꾼 거. 예, 그러니까 그 동기 화력은 얘는 이 문제를 좀 이상하게 냈어요. 보시면 원래는 EZS 또는 XS 분의 2제곱 사인 수수전력이었으면 근데 얘는 동기화력이니까 코사인 델타 이거 맞죠? 근데 수수전력은 어떻게 돼요? 이거 거기 문제 보면요. 네, 수수전력 주고받는 전력 P는 수수전력이 P다 그랬어요. 근데 수수전력이 EZS분의 2제곱 예, 사인 델타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적분하면 뭐 나와요? 코사인 세타 나오죠. 그래서 동기화력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수전력 얘를 그러니까 델타로 적분하면 델타로 적분이요. 이 각도로 적분이요. 그럼 어차피 얘는 각도하고 상관이 없는 값이니까 상수니까 그대로 두고 얘를 델타로 적분하면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거기는 이 식이 없어요. 거기 보기에 동기화력인데. 그래 놓고 뭐가 있냐면 수수전력 P를 델타로 적분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실제 이걸 델타로 적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네, 동기화력을 물어봤는데 이상하게 물어봤죠. 보기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수수전력을 델타로 적분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니까 동기화력식이 될 거다. 그런 의미로 해서 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